한국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대학교 수능이나 보려고 하면은 학습적인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배우는 영어하고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영어가 공존해야 된다.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언어 자체로 습득하느냐 아니면 한국식 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느냐 요거에 대해 차이점과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언어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연스럽게라는 말 자체에 이게 들어가 있듯이 자기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자기적인 게 안 들어가려면은 말 그대로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영어를 쓰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부모님이 영어를 쓰시는 분이다 하면은 아이들이랑 영어를 써갖고 같이 생활해서 잘하면은 이건 거의 뭐 100%죠. 자연스럽게 잘하죠. 이게 100%인데 제일 확률이 높은 이 방법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못 쓰죠. 차선책으로만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실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어권으로 보내는 거죠. 같이 가든가 같이 생활하든가 혹은 학교를 보내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굉장히 확률이 높죠. 요거는 가정에서 영어 쓰는 것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실용 영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추는 데 있어서는. 요것도 실은 구현할 수 있는 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주요하게 논할 거는 한국에서 사시는데 영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배울 거냐. 제가 느끼는 게 영어로 아이들이 쏠라쏠라 이걸 되게 유창하게 말하는 그림을 이 자식을 키워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다 머릿속에 그려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만들려면은 학습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대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익히기. 꿈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유창하게 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또는 이제 미국 동부 스탠더드 잉글리시 발음이 같아요. 혹여나 뭐 영국 노스 런던 뭐 이런 발음, posh English 뭐 이런 거를 아니면은 뭐 prep school 그런 영어를 구사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요거가 큰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고 원어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이라든가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좀 그 말투라든가 사투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전 세계에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억양이라든가 액센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비율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 자녀분들이 저나 우리 남기정 원장님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동양인처럼 생겼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발음이 뭐 어디 발음 이거는 큰 효용이 없고요.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자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가서 계속 생활을 하고 그 특정 부류의 학교라든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정말로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게 뭐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아이들만 보낼 수도 없고 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얘만 보냈을 때 상당수의 경우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유학 간 다음에 느꼈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느꼈어요. 대학원생의 반이 외국인이에요. 국적이 외국인이에요. 대학원의 반이. 교수님들도 똑같아요. 대학원생들이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진 자체가 반이 외국인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업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억양이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평가받고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대학 교수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발음에 따라서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구진 이런 거를 구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용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맞죠.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네. 발음 같은 게 거의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경우에 유창하게 말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지만 뭐 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게 해서 하면은 딱 봐도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우리 그 아이는 공부를 진득하게 해서는 좀 스타일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뭐 국제학교나 네. 뭐 외국인 학교 네네. 이런 데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일정 비율은 실제로 네. 보내시는 부모님들이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이건데, 외국인 학교는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든가 네. 혹은 영어권에서 네. 몇 년 이상 살다 왔던가 이런 경우에 입학 기준이 충족이 되더라고요. 대체로 네.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네. 국제학교는 이것도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그 영어만 잘 하면은 인터뷰에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데 보내실 때 대체로 기대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는 당장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서 영어를 쓰는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영어를 익힐 수가 있겠구나, 영어로 수업도 다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근원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영어를 당장에 잘하지 못해도 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한 거죠, 대체로. 그래서 아이들끼리는 영어로 소통이 좀 힘들 거예요. 수업은 다 영어로 듣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의도했던 거랑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예외는 있겠지만 네.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가 워낙에 다양하더라고요. 아,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비인가 뭐 학교 이런 것도 엄청 많고 이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뭐 비인가 된 데에서 상당수는 실은 학원이랑 별로 차이점을 모르겠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학교 느낌이 아니에요, 실은. 학원 느낌인데 표방하는 거는 약간 학교다 이런 식으로 네. 돼 있는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비인가이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뭐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려면은 검정고시 봐야 되는 곳이 많잖아요. 네, 거의 다 그렇죠. 한국에서 졸업장이 나오는 데는 손에 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교육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 학교는 이 정도 수준의 또는 이 정도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에 맞게끔 진행이 된다. 교육이 굉장히 복잡한 면이 많아요. 세세한 면이 많잖아요. 네.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삼아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수업 가서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개중에는 또 기숙학교가 많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절이 와요. 그 아이들끼리 뭐 친해지는 건 좋겠지만 거기서 사회성도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은 알기가 더 어려워져요. 알기가 어렵다는 건 뭐예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목표랑은 방향이 멀어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뭐 뭉뚱그려서 이거를 국제학교는 다 이렇다, 외국인 학교 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 정도 특성은 있다. 비슷한 부류의 아이들끼리 비슷한 학교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완전 다르더라고요. 인종이나 뭐 국적 구성이나 이런 네. 것도 학교마다 특성이 너무 달라갖고 스타일도 좀 굉장히 다르고 해서 네. 요거를 천편일률적으로 규정짓는 건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수업을 다 영어로 이렇게 하고 네. 학생들끼리도 영어로만 소통을 해야 되긴 할 거예요, 정책상. 근데 네. 이제 그거 이외의 시간을 전 실은 많이 보거든요. 네. 학교 끝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한국어로만 생활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면은 있어요. 학교 가는 시간 이외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익혀주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연스럽게 또 영어하는 거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영어로만 얘기할 수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렸을 때 괜찮죠. 어렸을 때 이제 이머전 네. 교육식으로 해서 네네. 익히는 거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대안되는 형태로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그 상황에 같이 소속이 돼 있어갖고 상황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걸 같이 하다가 맥락상 알게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어떤 표현이 들렸을 때 이게 매칭이 되면서 이게 습득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네, 보거든요. 서로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소통하면 머리가 열리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해야지 진짜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은데, 화상 영어는 실은 그런 세팅이랑 상당히 다르다고 봐요, 저는. 네네. 말은 하는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주제도 공유되는 게 없고 네. 처음 보는 사람일 때도 있고 네. 몇 번 봤더라도
생활이 너무 다른 사람인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친구가 안 될 법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자연스러울까? 자연스럽게 어렵죠. 네. 네, 자기적이에요. 네, 주제들도 자기적이고 상황 설정도 하긴 하는데 네. 이 상황 설정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화상 채팅이나 네. 전화 통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통화를 받으면은 네. 학생들이 모르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지? 나는 지금 안방에 있는데 이게 안 와닿죠.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소리도 질러가고 막 떨어뜨리지 마! 위험해! 막 이러면서 막 야! 막 이러면은 바로바로 석석석 들어오죠. 네, 그래야 돼요. 네네.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약간은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다. 네. 예. 얼마나 재밌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상황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게 뭐든지 재밌습니다. 네. 아이가 13살인데 화상 채팅하신 분 43세 이러면은 진짜 무슨 얘기를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 되고 공부하는 식으로 네. 학습하는 영어죠.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축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랑 극명하게 가르기는 힘들지만 네. 반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단어 외우고 문법 이론 배우고 적용하는 거 훈련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구문 해석하는 연습 패턴 연습하는 거 네네. 그거 하는 게 공부하는 영어의 대표적인 거고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글쓰기는 약간은 중립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둘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습하는 식으로 하는 영어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 네. 따라 틀릴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대학교 수능이나 보려고 하면은 학습적인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배우는 영어하고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영어가 공존해야 된다. 비율 자체는 아이가 뭘 어떤 걸 원하는지 목표가 뭔지 그에 따라 틀리다. 성향도 틀릴 수 있겠죠. 상당수의 경우에는 목표를 불분명하게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하더라도 느낌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부조화스러운 측면이 생기는 것도 같네요. 목표에 따라 네.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이의 스타일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짜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 저는 90% 정도? 수능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도 돼요. 한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도 됩니다. 물론 수능을 잘 보려면은 글을 많이 읽어야겠죠. 글에 읽는 게 익숙하고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일정 부분 한글도 이해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성향이 아니고 한국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성향이다. 라고 하면은 40대 60 정도가 돼야 될 거다.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게 한 30-40% 정도 되고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건 뭐가 돼야 되냐면 대부분 책 읽기예요.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거. 이 부분을 한 30%까지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구문이나 단어, 약간 인위적인 공부 한국식 공부는 70%까지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수능 자체를 보면 고등학교 내신을 생각하면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떤 걸로 또 달라지냐? 아이가 희망하는 미래의 꿈이 있어요. 해양학자.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가도 크게 공부할 수가 없고 어차피 유학을 가야 된다.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뭐 유학 준비를 위해서는 공부하는 게 좀 틀려질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하는 쪽이 좀 더 양이 많아지겠죠. 청취자분께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좋을까?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 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간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반반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워낙 그 변수가 많아서 여기 양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네. 측면이 꽤 있다.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이제 유학을 가거나 영어를 주로 쓰는 환경에서 아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목표가 딱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이 정도 목표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공부를 좀 잘 해요. 그리고 어렴풋이라도 어떤 목표가 있어요. 나는 뭐 물리학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가 필요한 미리 뭐 유학을 일찍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마치고 유학을 간다든가 대학교 끝나고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거에 유용한 미래를 위한 공부를 시키겠다 하면 그림이 딱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연스러운 교육,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목적 자체가 좀 모호하다고 하면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목표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목표가 없으면은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언어를 뭐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를 뭐 해야 되냐, 학습식으로 하는 걸 더 해야 되냐, 이런 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겠네요. 네. 그게 되면은 나머지가 정해지겠네요. 마음을 정하시는 게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언어로 익히는 거는 한 초등학교 뭐 4학년 정도까지 하고 5학년부터는 학습식으로 전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한국 정황상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